고맙습니다. 큰 스님께서 백담사의 기본선언에 가셨습니다. 기본선언은 스님들 출가하고 나면 삼위 스님들 4년 기본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4년 동안 동국대를 다니거나 중앙승가대학을 다니거나 해인사, 통도사, 송강사 같은 그 강원 승가대학을 4년 다니거나 아니면 선언을 4년 그 파랑거를 하거나 이렇게 기본 교육을 4년을 다 마쳐야 정식 비구계를 받고 비구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해제를 하고 공부를 지금 중간에 해제철에 출가하셔서 삼위 스님들이 이제 안거 들어가기 중간 기간 동안에 필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전을 따로 배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선방으로 간 스님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큰 스님께서 이제 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기본선언의 강의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하시고 큰 스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핵심을 요약해서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에는 금강경 하셨고 이번 철에는 능엄경 해서 공부하다가 마장이 오거나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느냐 변마장 해가지고 능엄경 요품을 강의를 하러 가셨어요. 큰 스님이 너무 시간이 하셔서 추석에 맞춰가지고 가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스님들한테 강의가 조계종 기본 교육 연수가 있었는데 임재로 강의를 밤 9시까지 하시고 밤에 가셔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셔서 이제 내일 오시면 추석에 또 우리 차례 모시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강의하셔가지고 다음 주 꼬박 다 하시고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번 주 오늘 금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사흘간은 그냥 대타로 제가 시간 때우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 날은 기신론을 하고 계시고 이제 수요일 날은 금강경 하고 계시죠? 예. 큰 스님 강의하고 계시는 내용에 제가 중간에 이어서 그렇게 할 바는 없고 감히 큰 스님께 이어서 쭉 들으시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3시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어서 그냥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들, 학술적인 불교의 학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전을 보시더라도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제 기신론이나 금강경, 화엄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핵심을 뽑아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기신론의 1심 2문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시죠?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하는 관점을 말이 다르지만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이니까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그게 아는 것 같은데도 좀 모르겠는 게 있죠. 아상하고 인상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찝어서 그걸 가지고 이 연기법과 우리 이 불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마지막 3번째는 화엄의 법계 연기와 사법계 도리와 그 화엄 사상을 통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1심 하나를 설명하는 방식이고 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이제 기신론이니까 우리 큰 스님께서 기신론 교재를 만드셨는데 교재를 만드실 때 늘 우리 기신론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게 될 때 이 원효대사의 대승 기신론소와 별기이라고 하는 책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큰 스님도 번역하시고 다 하셨을 겁니다.
타너 스님이 그 기신론을 번역을 하셨을 때에 그 이전에는 말이죠, 중국의 현수 법장 스님의 기신론 주석을 많이 봤다 그래요. 우리 강원에서 스님들이. 그러는데 큰 스님께서, 타너 스님께서 이 기신론을, 그러니까 어떤 주석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주석을 선택할 거냐. 예를 들어서 화엄경이다 그랬을 때에 그 이전에는 모든 스님들이 청량국사의 청량소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엄경을 보고 있었는데 타너 스님께서 전부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통해 가지고 번역을 중심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했는 그 속에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걸 어떻게 화엄경을 보느냐 하는 그 화엄학이 담겨 있듯이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세상을 화엄경이 80권본인데 청량국사 주석은 150권본이 됐다는 거예요. 더 많아졌어요. 배나. 또 화엄경만 해도 여러분 세주명품 보시죠, 그죠? 엄청나죠? 그 내용에 주석이 2배가 있어요. 주석이 2배가.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볼 거며 얼마나 복잡하겠느냐는 겁니다. 청량국사가 대단하지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보겠느냐. 그래서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은 80권본 화엄경이 반밖에 안 됩니다. 40권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줄었느냐. 화엄경을 보는데 세밀한 내용의 그 중심 내용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문의 종지가 있어야 된다. 대의가 뭐냐, 이 경전의 핵심이 뭐냐를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좋은 주석이다. 이렇게 타너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에 있어서 핵심이 딱 드러날 수 있는 주석들을 타너 스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통현장자의 화엄론을 선택을 했고, 기신론은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중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원효대사 책이 단순히 우리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효대사 책이 역대 그 어느 주석본보다도 더 잘 돼 있다. 핵심이 드러나게 잘 돼 있다. 거기에 본인의 깨달음의 살림살이가 다 드러나 있다. 근데 이제 이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한국인이 우리의 정신문명을 이야기할 때에 과연 우리의 정신문명을 대표하는 걸로 무엇을 얘기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사상사가 있을 때에 정신문명 사상사가 있는데 종교, 사상, 철학, 뭐 이런 인문학적인 모든 그 사람의 정신문명의 그 인문학적인 전통을 얘기하게 될 때에 서양 철학의 그 수천 년의 서양 철학과 중국의 이 굉장히 동양에서도 중국 철학이 있는데, 그럼 한국이 거기에 대적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세계 최고의 저작물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게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아마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것이 대승기신론소입니다. 원효소다 말이에요. 이건 아주 그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글작품이다. 근데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상 철학적 관점을 핵심을 아주 간명하게 요약해놨다. 이 속에 모든 철학적 주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만 다를 뿐이지 서양 철학의 모든 주제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속에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 헤겔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해체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결론을 원효대사가 600년대 분인데 벌써 1300여 년 이전에 이미 이거를 마스터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아직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신문명의 한류는 뭐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드러난 경제적인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이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즐기려고 그러고 한국을 관광도 오고 많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한국의 정신 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상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답을 할 수 있겠느냐, 한국인이? 제가 중문학을 전공을 해서 20대 10년을 공부를 하고 유교, 도교,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렇게 쭉 봤습니다. 불교만 제대로 못 봤어요. 불교를 어딜 가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 불교를 필수적으로 공부해본 필수 3학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강요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철학개론, 철학개론이라 그러면 서양 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철학 한다 그러면 전부 주자학을 배웠지, 한국의 불교에 대해 가지고 공부해라 이렇게 강요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한자를 공부를 해서 늘 한문을 늘 보고 있었는데 한국인이 써놓은 세계 최고의 주석이라고 하는 대승기신론소는 옛날에 역사 시간에 책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저는. 다시 출가를 해서 동국대학교를 4년 1학년 그 20대하고 같이 1학년을 다시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대승기신론소를 보면서 야, 뭐 이런 책이 있냐 이거죠. 어떻게 이 지성의 수준이 600년대 이 정도 수준인가. 근데 의상대사의 법성계 210자 화엄경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어떻게 200열자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나 말이에요. 한국의 지성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우리에게 철학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 우리는 완벽하게 철학을 어떤 시대에 어떤 철학이든 철학이 들어오면 완벽하게 이해했고 완벽하게 소화했고 어마어마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베이스 없이 그 사회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면 신라라든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이런 시대의 문명을 우습게 볼 수 없다.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효를 보고 아주 이 경전의 말대로 환희용약했어요. 환희용약. 펄펄 뛸 정도로 놀랐습니다. 원효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한국의 유사 이래로 최고의 사상가가 누구냐? 원효다. 원효다. 1등이다. 1등. 이건 더 이상의 다른 얘기가 의논이 필요가 없다. 원효 안에 서양 철학의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했는 부분이 있다. 원효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 지금도 우리가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원효가 다 해결해놨다. 예. 그러니까 원효 대사의 저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어떤 외국인한테 들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철학을 많이 공부한다. 원효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느냐. 이해가 안 돼. How many? 원효가 몇 명이냐. 한 명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전공이 하나가 아니라 논리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멋진 저기를 보여주셨는 분이 원효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면 원효의 핵심이 뭐예요? 원효는 자기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풀어냈느냐? 이 기신론입니다. 기신론으로 풀어내셨어요. 기신론을 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논쟁을 해결했고 불교의 핵심을 이 기신론으로 다 정리했다. 완성시켰다. 그래서 원효가 기신론에 대해서 평한 말이 있습니다. 원효는 기신론에 대해 가지고 제론지 모든 논서에 제론지
조종이요. 그 다음에 군쟁지. 모든 이게 언전이죠. 말로다가 문전하는 거. 군쟁지 평주다. 이걸 이제 기신론을 이와 같이 평가를 했어요. 모든 경율론 3장이 있는데 모든 논에 있어가지고 조종이다. 최고 어떤가는 최고의 근본자리를 점하고 있는 최고의 책이 기신론이고, 그 다음에 모든 쟁론이 있습니다. 유식과 중간 학파들은 그 공을 중시하고요. 유식 학파는 식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와 공이라고 하는 거, 이건 중론파,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유식파. 유식은 아레아식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유식은 아레아식으로 설명하죠.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이 자성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있는 것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50부터 60, 70, 80으로.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있음의 세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이라고 하는 거는, 중론학파라고 하는 거는, 중간학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학파가 나뉘어서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모든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가닥을 내가지고 평가를 해내는 아주 최고의 책이 바로 대승기신론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설명한 게 심진여문이죠. 심진여문. 이게 진여문입니다. 진여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식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건 영원불면한 것은 아니지만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계속 유주상속합니다. 계속 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계속 이게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속이 생겨나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그냥 공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70, 80으로 가지고 그게 이제 유의 측면이니까 이건 생멸문이 되겠습니다. 생멸문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의논의 평주가 되는 이거 뭘 일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일심과 이문의 세계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로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원효가 딱 봤을 때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경전들 내용들을 쫙 봤을 때 경전 가운데서도 정말 조종이 되고 평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경전을 뽑아서 이것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모든 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의 사상은 무예와 화쟁의 사상이다. 그렇게 들어보셨죠? 일심, 원효 사상의 핵심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일심. 두 번째, 화쟁입니다. 화쟁 회통이라 그래요. 여기 요 쟁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언전으로 싸우는 논쟁들, 이게 화쟁 회통인데 줄여서 화회라고도 하고 줄여서 화회라고도 하고 화쟁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무예입니다. 걸림이 없다. 이 두 가지 한쪽에 집착하는 형태가 생길 수 있는데 나는 유식파야, 나는 중간학파야, 이렇게 난 이걸 중심으로 봐, 난 이걸 중심으로 봐 이러지만 이 두 가지가 일심으로 화쟁 회통되어 있다는 사상을 알게 되면 어느 쪽에도 걸림이 없어진다, 무예하다, 이렇게 보는 방식이 원효의 3대 사상입니다. 일심, 화쟁, 화쟁회통, 그 다음에 무예. 이게 원효의 3대 사상입니다. 근데 이 사상의 근거가 어디에 나왔느냐? 대승기실론에 대한 주석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효의 모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출발점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놓고 볼 때, 현대의 서양 사상을 놓고 보면은 이것이 다 서양 사상의 문제가 이걸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진리가 있다. 플라톤 같은 게 이데아 같은 게 있다. 이데아. 영원 불변의 진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떠한 모방으로서, 그 다음 그것을 흉내낸 것으로서의 그림자 같은 것으로서의 현실이 있다. 그쵸? 네, 노미나 피나미나 그래요. 본체와 현상이 있다. 본질이 있고 그거에 대한 따라 나온 이 현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분야는 인간의 영역이다. 천상계와 지상계, 천국과 지상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화생해통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화생해통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이문의 세계가 하나로 꿰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역도 인간에게도 있고 이 영역도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도 이 영역이 있는 거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느 영역을 나눠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일심이 다 있다. 부처 다르고 중생 다르고 큰 스님하고 이 중생하고 다른 게 아니다. 일심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본유한다. 본래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근본 사상입니다. 근본.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부하고 성인하고가 본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상을 현실적으로 써서 삼국 통일 이후에 흩어진 국민들의 민심을 해결해주고 아픈 상처를 다독여주는 사상으로서 이게 화생해통 사상을 씁니다. 본래 백제 신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본래 한나라다. 라고 하는 통일 사상에 이 사상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폐들, 좌와 우,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산업화와 민주화, 고용자와 노동자, 모든 분야의 형태가 이문으로 나누어서 화생해통을 못하고 일심으로 만나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도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이미 1300년 이전에 대승기신론의 이 사상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서 적용을 해서 이 통일신라라고 하는 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무해 사상하고 요 일심 사상하고 화생해통 사상이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기신론에서 나왔지만 요게 또 가만 보면 화엄의 사상입니다. 화엄의 사상입니다. 그럼 이거를 기신론을 중심으로 풀어낸 분이 원효라면 요와 같은 내용을 화엄을 통해서 나타낸 분이 의상대사입니다. 이 두 분이 있으면 사상 다 된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계 사상사에 주류가 되는 세계 사상사는 이 두 분의 사상으로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서양 철학의 그 어떤 것이 와도 이 속에 다 녹일 수 있다. 용광로입니다. 이 속에 보면 다 녹습니다. 이 정도의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원효의 이 기신론과 화엄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에 원효는 역대 기신론의 주석 중에 최고라고 하는 기신론서를 썼고 의상은 중국 화엄에서도 최고봉을 자리했다. 예. 법장이라고 하는 사제가 늘 책을 쓰면은 의상대사한테 보냈습니다. 상인 이렇게 해서 어르신, 근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없는 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예. 교정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늘 교정을 부탁합니다. 법장은 원효 책을 늘 보고 있었고 의상의 교정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책을 다시 교정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불교사의 어마어마한 당시 말하자면 그때는 서양이라고 하는 걸 몰랐으니까 중국과 일본 이쪽이 전체 세계인데 이 세계에서 사상사의 최고봉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이 두 분 같은 분들입니다. 두 분뿐이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각 분야의 최고봉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돌고 돌아와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지만 지금쯤 되면 이 정도 사상을 다 녹여가지고 세계 최고 가는 신학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말이죠.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불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불교가 아니라 불교를 위한 한국이 돼버리고, 유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유교가 아니라 유교를 위한 한국이 돼버리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위한 한국이 되어버린다. 이러면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조선이 망했을 직후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를 위한 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불교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리는 대가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대가들이 나와가지고 사상을 펼쳐버리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고 그 사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불교 들어온 지 불과 200년 만에 원효 의상이 나왔습니다. 불교계의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퇴계율곡이 나왔어요. 200년. 그렇잖아요. 조선 유교 200년 만에 퇴계율곡이 나왔습니다. 자, 기독교 들어온 지 200년 넘었어요. 정조 이전인, 정조가 1800년에 세상을 떴으니까. 기독교 들어오고 200년 지났는데 지금 세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신학이 나왔느냐예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이 어떤 세계 사상사적인 흐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나? 비관적으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의 주류는 철학 사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삼성 1등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요즘은 문학이라든지 연극이 아니라 방송 매체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 매체에서 저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골프는 우리나라 여러분 여성 골프가 아주 엄청납니다. 아시죠? 세계 랭킹 10위 안에 5위 5명인가 넘어요. 한국에서 1위, 2위 막 이래요. 예. 요즘 이제 한국 여성이 그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TV에 전부 요리하고 있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이제. 셰프가 이제 유행하는 시기야. 어떻게 요리를 잘하느냐고, 그렇죠? 그럼 여자는 밖에 나가가지고 온 산 돌아다니면서 골프 치러 외국에 다니면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불교 같은 것만 1등 하지 한국이. 예전에 이창호라는 바둑, 우리 거사님들 바둑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창호가 바둑을 두면요, 이건 돌붙여요. 돌붙여. 바둑을 두는데 앞에 사람이 없어. 이건 달마야. 명벽입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얘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 바둑을 좀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이창호 바둑을 보면 완전 엄청나게 놀랍니다. 예. 계속 아무리 이 싸움을 걸어도 싸우지 않아요. 나는 내 길 가고 니는 네 길 간다. 나는 내 집 짓고 니는 네 집 짓는다. 이러고 조금씩 치고 있다 막판에 끝내기에서 묘수가 나와서 반집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게 바둑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만 보면 뭡니까? 지관수련입니다. 지관수련. 그렇죠? 삼매력이에요. 바깥에 어떤 외부 경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내 길 간다. 내 마음 한 일심불생, 한 생각도 안 일어난다. 그렇죠? 일심불생의 삼매수련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 흔들리지 않고 부동심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학이라고 하는 모든 분야는 이걸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겉에 바다의 파도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한국성, 한국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인이 무슨 그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국이 별
외부적인 형태가 없어요. 땅도 작고 그러는데 오로지 인재인데요. 사람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탁월하고 그 다음에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곳은 전부 일심불생, 예. 대장부 마음, 예. 그러니까 강심장, 그죠? 예. 저는 김연아가 예전에 금메달 딸 때 아사다 마오가 쫙 하고 나서 막 난리, 박수치고 난리 할 때 김연아 표정 있었습니다. 픽 하고 웃는 거 있었어요. 그러고 들어갈 때 경기 끝났다. 경기 끝났다 싶었어요.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마음이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선정력 아니겠네요. 근본에서 가지고 있는 선정력이 있대. 한국은 하나에 집중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은 외국에 일단 유학 나가면 한국에서 1등 못해도 외국에 나가서 1등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전부 선정력. 그럼 뭐가 일심에 원효가 그렇게 얘기했던 일심. 의상이 그렇게 얘기했던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이거에 철저히 입각해서 한국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골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골프가? 네. 그 마지막 홀에 공 집어 넣는데, 그죠? 떨리죠. 자기도 떨리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거를 못 넣더만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사람들이 저 왜 골프에 저렇게 정신 나가서 저렇게 하는가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다가 저도 모르게 밥은 안 먹고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순간을 발견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저게 참선하고 똑같구나. 참선하고 똑같아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맞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외부 조건하고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정확하게 가야 되고 상대편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남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과의 경쟁이지. 이거 완전히 이게 멘탈 게임이더라고. 맞습니까? 예. 그 제가 이제 저 동분에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만났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40대 애들은 전부 골프 치고 있더만요. 그걸 골프 저를 보자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골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끼리. 그래가지고 골프 얘기를 막 하고 있어. 제가 옆에서 그거 힘 빼야 되는데 이랬어요. 스님 골프 치네요. 아, 이 사람은 그거 참선하고 똑같다. 참선 잘하는 사람은 그거 다 잘할 수 있다. 참선 잘하면 양궁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사격을 예전에 말이죠. 군대에서 사격을 때문에 이 신병교육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제가 사격을 잘해가지고 사격 다 맞췄습니다. 숨만 쉬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매력이면 뭐든지 하거든요. 뭐든지 집중력이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여기 지금 청소년 명상 그걸 왜 가르치겠어요? 집중하게 되면 애들은 공부는 다 잘하게 되고 미래가 밝은 겁니다. 뭘 해도.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가 그게 덧붙여지면 이제 뭐든지 대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심인데 중요한 건 공입니다. 공. 마음을 공으로 어떻게 돌릴 줄 아느냐.